네, 흔들리는 시장, 또 정체된 시장, 중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길과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분이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가는데 우리 시장은 사실은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저조한 아랫단에 들어있는 상황인데 이유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 돌파구가 뭘까요? 그게 궁금하고요. 실적은 이번 주에 특별히 SK 하이닉스 실적 이제 발표하는 걸 주목하고 있는데 뭔가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런지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 흐름만 보면 우리 증시가 다른 증시를 좀 못 따라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여기에서 HBM과 또 레거시 쪽에 긍정적인 좀 톤이 나와주면 반도체 원투 펀치가 좀 움직이면서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을 지금 숨죽여서 좀 시장은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대만하고 우리하고 좀 IT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였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대만의 주가 주식시장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안타깝게도 우리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대만과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 대만은 한 번쯤 이렇게 출렁임이 두 번 최근 들어서 있는데 8월과 9월이겠죠. 네. 근데 그 출렁임이 있었던 직전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잘하면 신고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대만은 TSMC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있지만 그들은 이제 TSMC보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추정치가 지금 우하향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보다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만과 우리하고 아주 큰 차별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대만의 흐름, 우리나라 흐름 먼저 한번 봤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피 전체의 이 실적 추정치가 파란색인데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에다가 실적의 이제 멀티플을 곱해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실적의 추정치가 하락을 하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아래쪽에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 반도체 두 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반도체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왼쪽엔 삼성전자, 오른쪽에는 SK 하이닉스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성적인 판단한다라면 실적 추정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선택에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SK 하이닉스고 파란색 그래프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실적 추정치는 대부분 삼성전자 영향을 지금 좀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대만과 한국의 IT 비중은 좀 같이 좀 큰 편인데 달라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대만의 테크 섹터에 대해서는 오버웨이트 비중을 지금 확대하고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비중을 지금 중립이나 약간 낮추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실적 추정치에 대한 부분에 포트폴리오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주에 특별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보면 월요일을 제외하면 화, 수, 목, 금이 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더 많은 양시장 모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 네.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월요일만 하더라도 코스피 1%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약보합 정도였는데 화요일부터 쭉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의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1%가 넘는 하락이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1000종목이 하락 종목 수가 넘어서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 10종목을 순서대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면
어쨌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보통은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 1조 8,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개 종목 중에 3종목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뒀는데 이들이 다 최근에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 뭔가 반도체도 애매하고 2차 전지도 애매하고 바이오는 사실은 가는 것들만 지금 계속 가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추격하기는 좀 강심장이 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갈 곳을 찾다 보니까 틈새 시장으로 네, 갑니다. 틈새 시장이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 변동성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렇게 3종목이 잡혔는데 저렇게 이제 시장의 수급이 신규 상장 종목들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좀 힘을 잃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워낙 그쪽으로만 집중되다 보면. 그래서 지난주에 1,000개 넘는 하락 종목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이 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저는 오늘 이 루미르라는 기업의 상장으로 인해서 또 약간 시장의 수급이 많이 이제 빨려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평소 대비해서는 오늘 코스피에서는 거의 400억대면 작은 수준이죠. 그죠? 지금 11시 반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소폭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루미르 상장부터 해서 이번 주에는 신규 IPO 상장 종목이 4종목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 특별히 굵직굵직한 테마나 섹터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이들 쪽으로 뭔가 단기 트레이딩 틈새를 노려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에너지는 좀 재미없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는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 오늘 상장된 이 루미르라는 종목은 우주 산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흑자 전환을 자신한다는 최근에 IR 발표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미국에서 뭐 스페이스X 성공한 것들 있다 보니까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루미르가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덩달아서 같이 또 움직이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흐름 보시면 되고 이번 주에는 어쨌든 우리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다수의 실적 발표가 발표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 크게는 그리고 원전과 방산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22일부터 24일까지 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방산이나 원전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섹터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루미르라는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거래 대금이 더 많습니다. 네. 신규주 올라가면 뭐 공모하신 분들 좋고 반길 일이나 시장에 제한된 에너지가 그쪽으로만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텔리안 테크,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들도 좀 함께 움직입니다. 네, 시장은 어쨌든 정체 상태이고 지수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뭐 수급이나 이슈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이 21일인데요. 보통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21일에 나오죠. 그래서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쭉 지금 오전에 이제 나왔는데 일단 화장품 쪽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매수 강도 상위 종목에 보면 사모펀드는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을 시가총액에서 0.6% 정도의 비중으로 좀 담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은 중국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뭐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하면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좀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 어쨌든 수출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 향은 아직은 좀 부진한 상태고 미국과 일본이라든지 이란 쪽이 아직은 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3분기 실적도 아무래도 그쪽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까지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을 좀 하시고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향의 화장품 수출 금액 추이와 중국향의 수출 금액 추이를 보시면 왼쪽은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 소비가 좀 회복이 된다라면 저 중국의 향 수출 금액도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시차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내가 좀 싫다. 그러면
여전히 좀 꾸준하게 잘 되고 있는 미국형으로 포지션이 있는 화장품 관련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한 축은 요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유가가 좀 $70 밑으로 한 번씩 내려가면서 조선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사는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노출이 되면 저는 이제 악재의 노출로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사보다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쪽은 조선에 들어가는 엔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도 지금 중국이 캐파를 많이 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아무리 중국이 캐파를 확장을 하더라도 친환경 연료 선박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오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캐파가 늘어나고 수준 많이 받아도 결국 엔진은 우리나라 국내 엔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내에서 우선순위로 본다면 엔진 쪽을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지금 STX 엔진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이유는 블록딜 관련해서 물량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STX 엔진은 방산 쪽으로도 엔진을 또 하고 있거든요. 방산이 요즘 워낙 괜찮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엔진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고려행 관련해서 지분 경쟁 이슈는 거의 이제 좀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좀 가고 있는 분위기라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약간 또 새롭게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를 두고 이제 모녀와 형제들 간의 지분 경쟁이 또 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상위 탑에 들어가는 제약회사에 밖에 있는 제 3자가 이 싸움에 좀 뛰어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우리 고혈압 다음으로 보시는 M&A 관련해서 이 이벤트로 그냥 짧게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금요일날 급등했잖아요. 네네. 오늘은 조금 조정권역에 있습니다. 민재기업발상 투자시장전략과 관심 가질 기업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